지난 에이펙 기간 외국 정상들에게 선물한 우리 전통공예 작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황칠공예도 으뜸가는 전통문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칠공예 구영국 명인은 전통공예를 문화외교 선물로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충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천안 각원사가 나눔의 공덕으로 올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싱가포르에 첫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해운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BBS가 동행 취재해 연속 기획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며 사찰문화도 체험하는 자전거 축제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인 BBS 제주의 환상 자전거길 체험, 우리 몬딱 돌아보게 맛집이 무탄소 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된 신라 금관과 비자나무 바둑판 등의 우리의 전통공예 작품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과거 브라질 대통령 등에게 선물한 황칠 공예 작품을 만들었던 구영국 명인은 전통공예를 문화외교 선물로 브랜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은 황금빛 색감을 띤 칠이 여러 번 더딥혀지며 하나의 작품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년 전 절종됐던 황칠, 이 사라졌던 전통의 숨결을 되살려놓은 이는 바로 구영국 명인. 김제 금산사에서 만난 한 스님과의 인연으로 황칠과 처음 마주한 구명인은 오칠 예술의 대가인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인연 등이 더해지면서 황칠 복원과 연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요만한 호리병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평생 화두로 삼아라. 이놈이 이제서야 제 주인을 만났구나 그랬어요. 호리병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이게 황칠이었거든요. 구명인은 복원에 그치지 않고 황칠 전통공예를 세계에 알려왔습니다. 2011년 호세프 브라질 전 대통령에게 선물로 증정된 명성황후의 어보를 황칠로 재현해냈던 것도 바로 그의 손끝에서 이뤄져 문화외교의 선물이 됐습니다. 황칠의 가치는 지금 산업화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R&D 산업, 연구개발 산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국가 브랜드 쪽에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귀하고 다루기 어려우며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황칠을 알리기 위해 구명인은 사리함과 죽비, 컵, 골프 퍼터 등의 다양한 황칠 작품 제작에도 열심입니다. 이런 구명인은 황금빛을 한 겹에 담긴 수백 년의 정성과 기술이 한국을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치 쪽에서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뭐 이렇게 다 해도 문화 쪽에는 그게 많이 부족해요, 사실. 세계화 작업이 되려면 국가 브랜드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BBS 뉴스 최일입니다. 천안 각원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나눔의 공덕으로 올해를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지역 내 대학에 장학금을 나눠주고 난치병 환아의 치료비로도 전달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권 최대 교육도량 천안 각원사가 제22회 송년법회와 제15대 동문회장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조실경의 법인 대종사는 송년법회에서 불신과 원력에서 중생심이 넓어지는 법이다며 희망과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지지산대원대종사도 격려사에서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뜻을 함께해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뜻을 잘 알아간다면 이 사회가 참 아주 질서 있는 서로 다툼이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회는 공로패와 장학금 수여, 임원 소개, 동문회장 취임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진우 회장은 제15대 동문회장으로 연임하며 제왕막적 중성봉행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각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선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무량수 카페 봉사자들이 마련한 무량수 장학금과 후원금 5천만 원을 지역 인재 육성과 백혈병 소아암 하나 치료비로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각원사는 당국대, 공주대, 상명대 천안 캠퍼스 등 3곳에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각 1,000만 원씩 전달했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당국대 병원에도 하나 치료비 후원금으로 각 1,000만 원을 개척했습니다. 각원사는 우리 천안 지역의 큰 자긍심이고 불교대학으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회를 거듭하며 천안 지역 최대 규모의 송년 모임으로 자리매김한 각원사 불교대학 동문들의 송년 법회는 나눔과 화합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불기 2569년 을서년 동안거 결제법회와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경내 육화원에서 열린 법회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와 주지 덕조스님, 운부선원 선원장 불산스님을 비롯해 방부를 드린 수좌스님들과 본말사 대종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배덕과 우마세 오발들은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부처님에게도 일심으로 꿈수부터 정진하는 까닭에 안욕가라 삼중삼거리를 얻었다. 안건은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며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동안건은 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 해 정월 보름까지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인 정법사가 지난 주말 경내 만불전에서 주지 광우스님을 전계사로 3괴의계 선제팔계 수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어린이와 학부모, 경남대 불교학생회 회원 등 400명 가까이 동참해 대중포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른은 3기의계와 5계, 우리 선제들은 8가지, 선제 8계가 됩니다. 책 한 권에 같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쪽 우리 일례 스님이 함께 안 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법사는 과거 영축 불교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해 왔지만 어린이와 대학생 등으로 수계법회 문호를 넓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조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합창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연합합창단은 지난 3일 속초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신흥사 주지 지혜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스님,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과 국악, 승무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혜스님은 음악으로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라며 음악회를 통해 맺힌 것은 풀고 덧난 것은 치유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합창단은 100여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평화의 기도와 크리스마스 캐럴 등 이웃 종교의 곡들도 연주하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을 뒷받침해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처음으로 해외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환적항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허브 1번지 싱가포르에 새 지사를 설립한 것인데요. 공사는 이를 발판 삼아 해운 기업의 해외 영업과 투자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금융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기획보도 3편을 통해 본 국내 해양업의 청사진을 박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환적항이자 200여 개 글로벌 해운사가 모인 해운 클러스터 싱가포르. 바로 이곳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야심차게 첫 깃발을 꽂았습니다. 해운과 금융이 한 도시 안에서 결합된다는 것, 그것은 흔치 않은 강점이며 바로 그 지점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공사는 동남아 투자 시장의 관문인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국 해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현장에서 직접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사는 안정적인 외화 조달을 위해 싱가포르 현지 금융기관과 공사의 연결고리로서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금융과 해운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데 방점을 둡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해양 허브이자 동남아 투자 거점으로서 지사는 해운 기업의 글로벌 화주 영업을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 물류투자 발굴, 관리 등의 업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공사는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 내년엔 뉴욕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런던 등 주요 글로벌 해운 금융 거점으로까지 빠르게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싱가포르도 강력한 조선과 해운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은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Having said that, I firmly believe that Korea and Singapore can chart a new course for the future of global shipping together.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전거로 누비며 사찰 문화까지 체험하는 특별한 힐링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BBS 제주의 환상 자전거길 체험, 우리 몬딱 돌아보게 말씀을 김종광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언에 울려 퍼지는 출발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이 일제히 페달을 밟으며 힘차게 길을 나섭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을 달리고 사찰에서 마음을 쉬어가는 BBS 제주불교 방송의 제4회 제주 환상 자전거길 체험 행사. 신청 첫날부터 접수가 몰려 조기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인력을 대폭 보강했고 그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자전거가 제주도에서는 가장 좋은 교통이동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라이더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귀포도 넘어가고 그리고 관광지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주도가 무탄소 제로의 섬으로. 행사 참가자들은 출발에 앞서 원명선언에서 선원장 해우 스님과 함께 다도와 명상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놨습니다. 이어 탑동광장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자전거 레크레이션을 즐겼습니다. 자전거 안정상식 OX 퀴즈부터 결승선에 늦게 도착해야 하는 거북이 레이스, 페달 없이 주행하는 밸런스 바이크 경주 등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현장 부스에서는 초보자 자전거 강습, 자전거 무료 점검, 명상 체험, 키즈 파크, 다도 다식 체험 등 즐길 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주말에 날씨 좋아서 탑동에 왔는데 이런 행사도 참여하고 또 상품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애기들도 이제 자전거 탈 나이고 해서 탑동에 와서 자전거 많이 타는데 그 연습의 결과로 상품도 탔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전거 많이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아는 다른 분이 있어서 그분 응원하러 왔는데 참가하게 됐고요. 그러다 슬로우 레이싱이 있어서 한번 참가해 봤는데 1등을 하니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번 행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통해 제주가 추진하는 무탄소 도시 실현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은 앞으로도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과 도민들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경남 하동 와룡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청동대불과 포대화상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불자들의 귀처로 거듭났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점안법회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동문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60여 명과 제가불자들이 동참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와룡사 주지 성관스님은 지난 5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독도 지킴이 수륙제와 세미나를 계기로 비로자나 청동대부를 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복 80주년이었습니다. 해서 스님들 80명과 제가불자 80명을 동행을 해서 독도 지킴이라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계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의 자비강명을 얻을 수 있는 비로자나 청동대부를 모셔서 와룡사는 이번 비로자나 청동대불 조성을 계기로 불교 발전과 세상의 안녕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전통 사찰과 문화 유적들을 잇는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지난 22일 제주와 서귀포시 등 제주 전역에서 모인 불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조천리 불사리탑에서 입제식을 갖고 고관사와 조천포구를 지나
함덕 덕림사에서 회양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로 유배돼 순교한 스님들을 비롯해 제주 4.3 당시 희생된 스님 17위에 대한 추모달의제가 봉행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하나하나가 스님들께 울리는 공명되고 아울러 천지 만물 불보살님께 공양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불사리 탑사부터 덕림사까지 6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최연소 참가자인 4살 어린이부터 최연장자인 90살 어르신까지 모두 완주했습니다. 대구 능인중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습니다. 능인중은 지난달 28일 학생들이 담근 김장김치 600포기 중 절반을 지산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능인학원 이사장 성웅스님은 직접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큰 공부가 된다며 나눔을 실천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부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장을 해서 본인들도 가져가고 사회복지관에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눔의 행복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능인중 교법사 원경스님을 비롯해 김익수 능인중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포항 중림사 신도 등이 함께했습니다. 울산 중구 덕원사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말사인 덕원사는 지난달 말 경내 앞마당에서 김장김치 1000포기를 담가 시각장애인 시설인 광명원과 울산 외국인 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덕원사는 소외계층과 이웃들을 위해 해마다 김장김치와 동지팥죽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이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말 제주시 연동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림과 개성으로 표현한 심우도의 내용을 담은 음악 합창곡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소를 찾는 아이라는 이제 찬물 동화를 시나리오 각색하고 그다음에 음악적으로 약간 편곡을 해서 그렇게 무대에 선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나. 올해로 창단 34주년을 맞은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은 해마다 연주회를 열어 제주 지역 어린이 보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